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배신과 무너진 사람이 다시 자기 삶을 붙잡는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나 몰래 같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43살 김서연 씨입니다. 서연 씨는 중소기업 회계팀 과장이었습니다. 꼼꼼했고 성실했고 가족 일이라면 늘 자기 목 이상을 해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박도윤 씨와 결혼한 지는 14년이 됐습니다. 도윤 씨는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처가에도 잘했습니다. 특히 서연 씨의 친정엄마 오명자 씨에게는 유난히 살가웠습니다. 명자 씨는 65살이었습니다. 남편을 8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런 엄마가 늘 걱정됐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밥도 대충 먹잖아. 우리 집 근처로 이사와. 명자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 내가 무슨 짐이 되려고 그러니. 하지만 서연 씨는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결국 명자 씨는 서연 씨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도윤 씨는 명자 씨의 짐을 옮겨주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서연이는 회사 바쁘니까 제가 모실게요. 서연 씨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물어. 장모님 혼자 병원 가시는 것보다 낫지. 명자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참 든든하다. 요즘 이런 사위가 어디 있니? 서연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믿었습니다. 엄마를 챙겨주는 남편, 딸 걱정을 덜어주는 사위,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서로 의지하는 가족. 그 모든 것이 평범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일은 늘 평범한 얼굴로 시작됩니다. 그때 서연 씨는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했던 그 배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아무 일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 씨는 명자 씨 병원에 함께 갔고 가끔 장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는 회사에서 바쁜 날이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엄마 병원 잘 다녀왔어? 도윤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 약도 받아왔어. 명자 씨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다 해줬다. 너는 일이나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서연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도윤 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예약이 그렇게 자주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도 엄마 병원이야? 도윤 씨가 차키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검사 결과 들으러. 지난주에도 갔잖아. 나이 들면 자잘하게 볼 게 많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서연 씨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도윤 씨는 평소보다 옷을 더 신경 써 입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 가는데 향수까지 뿌려? 도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내가 그렇게 신경 써 보였어? 그냥 습관이지. 명자 씨도 달라졌습니다. 수요일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중에야 문자를 보냈습니다. 병원 다녀왔다. 걱정 마라. 서연 씨는 몇 번이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생각이야. 남도 아니고 엄마랑 남편인데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작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증거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이상하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걸 예민함이라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예민함이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서연 씨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건 엄마의 말투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명자 씨는 늘 딸 편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고생한다. 도윤이도 잘하지만 너도 몸 좀 챙겨라. 그런 말을 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명자 씨는 이상하게 도윤 씨를 먼저 감쌌습니다. 도윤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서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언제 뭐라고 했어? 명자 씨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남자도 밖에서 힘들다. 내가 회사 일로 바쁘니까 도윤이가 외로울 수도 있지. 서연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명자 씨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또 다른 날도 그랬습니다. 서연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수요일마다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도윤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명자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예, 도윤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그러니? 너는 고맙다고 해야지.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딸의 마음을 묻기보다 사위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 찻잔은 아직 식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서연 씨는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도윤 씨는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모님 챙겨드리는 게 이상한 거야? 서연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엄마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늘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가장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의심은 남편 차에서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연 씨는 남편 차를 타고 마트에 가려 했습니다. 조수석 아래로 휴대폰이 떨어져 허리를 숙여줍는 순간 구겨진 종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병원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수요일, 시간은 오전 11시 42분. 도윤 씨가 엄마 병원에 갔다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병원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셨을 수도 있지. 그런데 조수석 문 포켓 안에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요일, 이번에도 오전, 이번에도 같은 카페였습니다. 서연 씨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랑 병원 다녀오고 카페도 가? 도윤 씨는 아주 짧게 멈칫했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도윤 씨는 곧바로 웃었습니다. 응. 장모님이 답답해하셔서 바람 좀 쐬고 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해. 말은 맞았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숨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차 안에서 본 영수증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연 씨는 남편 차에 남은 작은 흔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차권, 카페 쿠폰, 낯선 방향으로 찍힌 내비게이션 목적지,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 이상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서연 씨는 그 그림을 보고도 끝까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는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 씨는 회사 일이 일찍 끝났습니다. 원래보다 2시간 빠르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 씨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명자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안방 쪽에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신발을 벗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가볍게 웃는 소리, 낮게 속삭이는 듯한 말투, 서연 씨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나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정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뒤 도윤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 표정은 놀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명자 씨도 나왔습니다. 서연아, 왔니? 서연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이 뭐하고 있었어? 도윤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보일러가 이상하다셔서 봐드렸어. 명자 씨도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일러 얘기했어. 서연 씨는 거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없었습니다. 순간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안방에 있었지? 왜 내가 들어오자마자 대화가 끊겼지? 왜 둘 다 같은 말을 준비한 것처럼 했지? 그날 밤 서연 씨는 도윤 씨 옆에 누워 있었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갑자기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서연 씨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한 게 맞다면?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서연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몇 번이나 멍해졌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회계팀 과장이었지만 그날은 계산서 하나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장 선배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서연 씨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일, 외곽 카페 영수증, 일찍 귀가한 날 안방에서 멈춘 대화, 엄마가 남편을 지나치게 감싸는 일, 민호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네. 믿는 거랑 확인하지 않는 건 달라요. 서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확인해서 아무 일 아니면 그때 미안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하고 혼자 무너지면 그건 서연 씨만 망가져요. 그 말은 차가운 현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서연 씨를 붙잡아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 씨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날짜, 돌아온 시간, 엄마와 통화가 안 된 시간, 차 안에서 발견한 영수증, 카드 내역, 주차권, 모든 걸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남편과 엄마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쌓일수록 서연 씨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오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병원 예약이 없는 날에도 만났습니다. 카페는 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시간대에는 두 사람 모두 서연 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고 싶다. 하지만 확인해야 한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야 서연 씨는 처음으로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섭지만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블랙박스에서 나왔습니다. 도윤 씨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평소 기계에 밟지 않았습니다. 영상 파일을 지우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보험 할인을 받으려고
서연 씨가 블랙박스 클라우드 자동 저장을 연결해둔 상태였습니다. 도윤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상 목록에는 수요일 날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장 최근 영상을 눌렀습니다. 차가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수석에는 명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는 병원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서연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직접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감은 평범한 장모와 사위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는 도윤 씨 팔을 살짝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주변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차 안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애가 알면 감당 못해. 도윤 씨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조심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 씨는 화면을 껐습니다.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사람을 먼저 멍하게 만듭니다. 서연 씨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엄마 목소리야? 저게 내 남편 목소리야?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도윤 씨를 아무렇지 않게 맞았습니다. 왔어?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응, 피곤하다. 그 한마디가 서연 씨에게는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이제 눈앞의 남자는 서연 씨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서연 씨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만으로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며칠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식 손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윤 씨는 몇 달 전부터 몰래 투자 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막기 위해 도윤 씨는 명자 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엄마의 통장 이체 내역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낸 사람 오명자, 받은 사람 박도윤, 금액 3천만 원. 송금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급한 일 해결하고 마음 편히 있어. 서연 씨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사위에게 돈을 보낸 엄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남편의 뻔뻔함이 무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씨는 명자 씨의 외로움에 기대고 명자 씨는 도윤 씨에게 딸이 모르는 돈까지 건네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위로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서연 씨의 결혼과 가족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노트에 새로 적었습니다. 카페 영수증, 블랙박스 음성, 주차 기록, 송금 내역 3천만 원.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이상하게도 정리였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처음엔 울지만 정말 끝을 결심하면 증거를 정리합니다. 서연 씨는 식탁 위에 자료를 모았습니다. 영수증, 블랙박스 캡처, 통화 내역, 송금 내역, 하나씩 투명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도윤 씨와 명자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와. 할 말 있어.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연 씨는 짧게 답했습니다. 와서 이야기해.
명자 씨도 물었습니다. 엄마도 가야 하니? 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꼭 와. 그날 서연 씨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처럼요.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도윤 씨, 명자 씨. 식탁 위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증, 블랙박스 캡처, 통화 내역, 송금 내역. 도윤 씨가 먼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설명해. 명자 씨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니? 서연 씨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바로 흔들렸을 겁니다. 엄마를 의심하는 나쁜 딸이 된 것 같아서 말을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서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을 확인하는 거야. 도윤 씨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카페 간 게 뭐가 문제야? 장모님 외로우니까 바람 쐬어드린 거야. 서연 씨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나는 이제 너밖에 없어. 명자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말은 뭐야? 명자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그랬다. 내가 바쁘니까 도윤이가 많이 챙겨줬어. 서연 씨가 낮게 웃었습니다. 외로우면 딸 남편에게 기대도 되는 거야? 명자 씨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 말에 서연 씨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도 사람이면 나도 사람이야. 서연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외로웠다고 말할 수 있었어. 나한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하필 내 남편이었어? 도윤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빴잖아. 나도 외로웠어. 서연 씨는 도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였어? 도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 씨는 송금 내역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 원. 주식 손실 메우려고 엄마한테 받은 거 맞지? 명자 씨가 대신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힘들다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니? 서연 씨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내 남편이기 전에 엄마가 선을 지켰어야 할 사람이었어.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끝났다고 느끼면 오히려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연 씨는 도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을 나가. 도윤 씨가 놀라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당신은 남편으로도 가족으로도 선을 넘었어.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분간 연락하지 마. 명자 씨가 울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니? 서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딸을 버린 거야.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거고. 그날 밤 도윤 씨는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명자 씨도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서연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상처를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 후 서연 씨는 현실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산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주식 손실과 3천만 원 송금 내역도 기록했습니다. 감정으로만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일은 누가 더 불쌍한지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연 씨가 자기 삶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자 씨에게서는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외로워서 미쳤나 보다. 서연 씨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엄마가 외로웠다는 건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달라. 나는 시간이 필요해. 도윤 씨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실수했다. 당신도 나를 너무 외롭게 했다. 서연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변명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배신해도 되는 허락이 아닙니다. 외로웠다면 말했어야 합니다. 힘들었다면 도움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은 뒤에 외로움을 이유로 꺼내는 건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 씨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장을 보는 것도, 밤에 불을 끄고 혼자 눕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숨이 쉬어졌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참고 앉아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 씨는 시장을 걷다가 작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꽃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선물하세요? 서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서연 씨는 아주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 씨는 창가에 그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비어있던 집 안에 작은 초록빛이 생겼습니다. 서연 씨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킬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엄마와 남편이라는 관계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불륜 폭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 외로움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더라도 다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면 내가 다 이해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나를 무너뜨린 가족이라면 잠시 멀어지는 것도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사연 창고가 오늘 이야기에서 남기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나를 계속 아프게 만든다면 확인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이름이어야지 누군가를 무너뜨리고도 용서받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창고와 함께 해주세요. 사연창고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